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자주포인 K9을 깎아내리는 대륙의 말장난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PLZ-05 SPH 자주포에 대한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진실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무기의 성능은 입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열받을 것 없이 승자의 미소를 띠고 여유롭게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륙의 자주포 PLZ-05는 카탈로그상 성능으로만 보면 그냥 세계 최강입니다. 독일의 PZH-2000도 아이고 형님 하라 이겁니다. 왜 아주 그냥 우주 최강이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의 K9은 최초 사격 시 15초 동안 3발을 재빠르게 쏘아 3발의 포탄이 하나의 타겟에 연속으로 내리꽂히게 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각도에 따라 목표물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른 만큼 첫 탄은 고각으로 발사하고 이후 2발은 각각 포신의 각도를 빠르게 내려 발사하면 동시에 한 지점을 콱콱쾅 하고 때려버릴 수 있죠. 대륙도 자기들 말로는 PLZ-05도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K9은 최초 사격 시부터 3분 동안 6발에서 8발이나 되는 포탄을 빠르게 연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륙의 PLZ-05는 한술 더 떠서 3분 동안 1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분이 지난 후부터 우리나라의 K9은 포신이 뜨거워지는 관계로 분당 2발 정도의 속도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의 PLZ-05는 이보다 더 나가서 3분 이후부터 분당 3발에서 5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K9은 포탄의 종류에 따라 18km에서 54km의 사거리에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대륙의 PLZ-05는 포탄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 호밍의 경우 20km, ERFB-BB의 경우 39km, ERFB-BB-BA의 경우 53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WS-35탄을 사용할 경우 100km의 사거리를 가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PLZ-05 굉장한 성능입니다. 외계인이 와도 두렵지 않겠는데요.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알아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전투 중량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우리나라의 K9과 대륙의 PLZ-05가 비슷합니다. K9은 길이 12m에 폭은 3.5m, 높이는 3.28m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PLZ-05도 길이가 11.6m에 폭은 3.4m인데 높이가 3.55m로 K9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투 중량을 보면 우리나라의 K9은 47톤, 대륙의 PLZ-05는 35톤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대륙의 PLZ-05가 연약한 장갑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K9은 무겁지만 방호력이 우수한 강철 장갑재를 적용해 10m 위에서 터진 155mm급 고폭탄의 포갑이나 파편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14.5mm 기관총탄까지 막아낼 수 있으며 하부 쪽은 대인 지뢰에 대한 방호가 가능해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죠. 그런데 PLZ-05는 M4A1 소총에서 발사하는 5.5mm의 총탄을 막을 뿐 AK-47 소총이 발사하는 7.62mm의 총탄에도 뚫리는 연약한 장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K9은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굴리기에 장갑의 방호력보다 기동성이나 운용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편인데도 이 정도의 방호력을 가지는데 쫙 펼쳐진 평야에서 싸우는 PLZ-05는 뭘 믿고 이렇게 장갑을 약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PLZ-05가 K9과 크기는 비슷한데 가벼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런 가벼운 차체 중량은 포를 발사할 때 정확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PLZ-05가 포탄을 발사하고 난 직후의 모습을 보면 반동이 워낙 크고 이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신나게 지루박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K9은 차체가 10톤 가까이 더 무겁고 반동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이 워낙 좋아서 포를 쏘고 나서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PLZ-05의 사격 시 반동이 이렇게 큰데 무슨 3분 동안 10발을 쏘겠습니까? 반동을 무시하고 쐈다간 포탄이 적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아무데나 펑펑 떨어져 버릴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올해 2월쯤 대륙의 CCTV에서 방송된 훈련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사정거리가 짧은 포탄을 발사할 때 이렇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포탄을 발사할 때 넣는 장약도 가장 화력이 약한 것을 쐈을 텐데 그런데도 오뚜기처럼 앞뒤로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고 있으니 50km, 100km까지 날아가는 포탄을 쐈을 때는 그 반동 때문에 더더욱 정신을 못 차릴 텐데요. 이 정도면 아군의 포탄에 아군이 맞아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될 지경인 듯합니다. 예전에 쓰였던 우리의 K55 자주포나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도 사격 시의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삽처럼 생긴 스페이드라는 것을 땅에 박아야 했는데 K9은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반면 대륙의 PLZ-05 자주포는 사격 시의 반동이 워낙 심해서인지 민망하지만 차체 무한궤도 뒤에 고인목을 받쳐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사진 곳에 차를 주차할 때 미끄러져 내려가지 말라고 받쳐두는 그런 것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실전에서 이런 고인목을 받쳐놓고 쓰고 다시 병사들이 그걸 가져오고 또 이동해서 다시 병사들이 내려서 고인목 갖다 받쳐놓고 또 이동하고 이런 짓을 할 시간적 여유 따윈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펀치가 세봐야 안 맞아서 소용이 없고 그렇다면 가벼운 만큼 기동성은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PLZ-05보다 10톤 이상 무거운 우리군의 K9은 1000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시속 67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반면 대륙의 PLZ-05는 K9보다 10톤이나 더 가벼우면서도 800마력짜리 엔진을 달고 있어 최대 속도가 56km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PLZ-05는 카탈로그 상의 성능을 훈련해서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자주포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은 수출 성과 제로라는 점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K9은 높은 신뢰성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K9을 수입해 현지에 맞게 개량한 인도의 K9 바지라 자주포 신무는 대륙에서 수입한 파키 땡땡의 자주포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앞으로는 무인화 업그레이드라든지 사거리 100km의 활공탄 업그레이드, 더 나아가 레일건이나 레이저포, 50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초장 사정포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갈 예정입니다. PLZ-05의 성능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저들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우기지 말고 정확하고 냉철한 비교 분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무기들을 뛰어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